우리 몸은 206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도 하지만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랍니다. 딱 보기에 뼈가 딱딱하니까 뭐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러지만 내부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도 어디 부서지고 고장나고 하잖아요, 오래되면. 이제 그러면은 그걸 고치고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가 부러지고 흠집이 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을 녹여내서 사라지게 하고 거기에 새로운 뼈를 채워 넣어서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파괴와 재생산이 일어난 곳이 뼈입니다. 불필요해지고 오래된 뼈 조직은 파골세포가 흡수하고 거기를 조골세포가 새롭게 채워 넣으며 뼈를 생성시키는데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뼈의 밀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녹여내는 것과 채워넣는 것이 이제 잘 맞아야 돼요. 그래야 뼈 양이 일정해지겠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원인이 생기게 되면 뼈가 녹여내는 작용은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뼈가 채워지는 작용이 그거를 못 쫓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반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나온 것이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괴되고 채워지는 과정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뼈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아 뼈의 밀도가 약해진 상태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골다공증 위험 인자로 알려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연령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골밀도가 감소해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골다공증 위험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뭐 서구인보다는 아시아인이 좀 더 높고, 그 다음에 그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뭐 스테로이드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약을 장기간 먹였을 때는 확실히 골밀도가 떨어져서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딱히 증상도 없고 내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윤재분 씨는 골다공증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키가 자꾸 줄어들어가지고요. 예전에 한 6, 7년 전에 입었던 옷인데요. 옛날에는 이만큼 왔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팔도 예전에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만큼 내려서 키가요 한 5cm 줄었어요. 네? 5cm나 줄었다고요? 지금 키가 얼마나 되시는데요? 세상에, 와, 뿐만이 아닙니다. 몸무게 또한 많이 줄었다고요? 그리고 이 바지도 엄청 커져가지고 이거 핀도 꺾고 여기 중간중간 다 줄였어요. 이렇게 다 줄였어요. 예전에 입던 옷들이 지금은 하나도 안 맞는다네요. 그러네요. 체격이 많이 작아지셨어요. 그럼 여기서 골다공증을 의심해 볼 만한 것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볼까요? 먼저 60세 이상이십니까? 저체중이신가요? 가족력도 골다공증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네요. 골 소실과 관련된 질환이 있으신가요? 40세 이후 키가 줄어든 적은요? 특정 약물을 복용하신 적은요? 흡연, 음주를 즐겨 하시나요? 50세 이후 골절 경험이 있으신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하려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 국민을 뭐 골밀도를 찍자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로 골밀도가 약해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진 목적의 골밀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나라에서도 건강보험에서도 급여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밀도를 검사하면 골밀도 수치가 나옵니다. T스코어라는 것을 저희가 진단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T스코어라는 것의 의미는 정상 성인의 최대 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에 비해서 현재 환자의 골밀도가 얼마나 나쁜가를 비교를 하는 것인데요. 그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보다 낮으면, 2.5 이하면 저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하고요. 거기에 미치지 않지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5 미만이다. 이제 그렇게 되면 골감소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노년기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일어나는 골절 중 가장 위험한 부위는 고관절입니다.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고관절은 엉덩방아를 찌우면서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관절이 골절되면 치료될 때까지 오랜 시간 꼼짝없이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 골절 자체도 문제지만 골절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예를 들면 욕창이나 흡인성 폐렴 이런 것들은 심각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흔히 골대사학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고관절에 생긴 골절로 인해서 생기는 이제 사망률이죠. 사망률이 1년 내에 15%까지 되니까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웬만한 암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재분 씨 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집안일을 하기가 부쩍 힘들어졌다는데요. 이게 골다공증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서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기 주방에도 10분만 서 있으면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좀 많이 피곤해요. 결국에는 근육이 문제입니다. 뼈와 근육은 서로 상호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근육이 양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근육이 있어야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근육에서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분비된 물질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각각의 물질들은 이제 주변 조직, 특히나 뼈에 있는 뼈 세포들의 활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도 가능한데요. 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통칭해서 오스테오카인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오스테오카인들은 이제 반대로 근육에 작용을 해서 근육의 양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됩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도 약해지는군요. 뼈와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네요. 윤재문 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나름 운동도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17층까지 계단 오르기를 한다는군요. 정말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좀 더 심해졌다고 나왔어요. 하체가 많이 심해졌다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막막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나빠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정말 답답하시겠네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평소 골다공증에 대해 잘 몰랐던 것들 뭐가 있을까요? 사골국은 뼈에 좋나요? 네, 아니죠. 네, 곰국에는 칼슘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칼슘이 많지만 그와 더불어 이인도 많은데 혈중의 이인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 배출이 촉진됩니다. 칼슘을 많이 먹었는데 배출도 촉진되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골다공증이다? 네,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저희가 관절을 오래 쓰다 보면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관절의 염증이죠. 그런 것들은 관절에 국한된 거기 때문에 뼈 전체의 밀도를 떨어뜨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는데 관절염 중에 전신질환이 있어요. 류마티스 질환, 관절염 같은 경우는 전신질환이고 역시나 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절염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은 완경시에만 온다. 네, 아닙니다. 네, 완경은 실제로 골다공증의 한 가지의 주요한 요인일 뿐이고요. 우리가 뼈의 그 볼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파골세포, 조골세포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 호르몬이 중요한 조절 인자가 됩니다. 여성 호르몬은 저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흔히도 알고 계시죠. 에스트로겐은 그 파골세포의 기능을 약간 다운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완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골 흡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것이죠. 골다공증은 여성만의 질환인가요? 네,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보면 남성에서도 골다공증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노인분들의 경우는 골감소증 포함해서 골다공증까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남자인데 왜 골다공증이 생겼냐?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진행되는 병,
그래서 놓치면 더 위험한 것이 골다공증이죠. 뼈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세 분의 귀하신 몸, 무엇이 문제인지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부터 각종 신체 검사에 골밀도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예. 키가 많이 줄으셨나 봐요, 작년에? 예, 한 5cm 정도 줄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2.5예요.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좀 챙겨 네. 먹는다고 나름대로 했는데 나빠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로 무슨 운동 하시나요? 이제 걷기 운동을 많이 하면 살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계단 오르기를 바꿨어요. 뭐 계단 오르기 잘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잘 보시면 비틀비틀한 것 같아요. 예, 이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균형 잡기가 좀 어려워서 예. 이렇게 계단을 오르거나 하실 때는 이거 봐요, 또 비틀하잖아요.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요. 특히나 계단에서. 이때는 난간을 좀 잘 잡으시면서 운동을 하셔야지 넘어지면 또 이게 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운동하실 때는 항상 넘어지지 않게 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예. 계단 오르는 것은 이제 근력 향상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그 영상을 제가 봤는데 약간 균형 감각이 좀 떨어져 있으셨습니다. 올라갈 때 좀 비틀비틀을 하시는 것도 있었고. 드시는 건 잘 드세요. 드시는 거. 예, 먹는 것도 나름대로 뭐 골고루 챙겨 먹는다고 먹고 있어요. 뭐 단백질도 먹고, 네. 뭐 멸치도 먹고, 야채도 먹고, 과일도 조금씩 먹고 네, 그렇게 좋습니다. 먹고 있거든요. 예. 윤재부 씨의 식습관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채소도 보이고요. 오, 뼈에 좋은 멸치도 챙기시고, 영양소도 골고루. 식단은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벌써 다 드신 건가요? 남기셨어요, 밥이랑. 예. 그나마 많은 용량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다 안 드시네요. 소화가 잘 안 돼서 한꺼번에 소화 많이 때문에. 안 먹고 네. 이제 이렇게 먹다가 조금 배고프면은 중간에 뭐 과일 한쪽 같이 네. 중간에 뭐 챙겨 먹을 때도 있어요. 많이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다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뼈가 튼튼해지려면 자기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예. 그거를 보충해 주려면 충분한 영양소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식사도 충분히 하시고 드시는 것도 골고루 드시고 운동도 안전하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식습관이 좋지 못한 세 분을 위한 특단의 조치. 뼈 건강을 지키는 식단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 중에 이제 식사적인 부분은 전체적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거, 혹은 짜게 먹는 식습관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카페인이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도 칼슘의 흡수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짜게 먹는 습관, 카페인, 알코올 다 뼈에는 안 좋은 식습관이라는군요. 짜게 먹게 되면은 몸속에 들어온 나트륨으로 인해서 칼슘이 소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의 위험성이 있는 환자분들 혹은 골다공증이 진행된 환자분들에게는 짜게 먹는 식습관 대신 싱겁게 드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 2잔 이하 섭취하는 거는 칼슘의 어떤 배출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카페인의 섭취는 몸 밖으로 칼슘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는 하루 2잔 정도로 섭취를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체중에 맞는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한데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는데 각각 사람마다 내 몸에 필요한 열량은 다 다른 거죠.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도 성별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대체 내 몸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이 얼만큼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각자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는 하루 권장 열량 계산법인데요. 이 열량에 맞춰 세 분은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칼슘도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권장하는 양이 다른데요. 각자 필요한 양만큼 매일 섭취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들어있는 식품으로는 유제품, 콩, 뼈채 먹는 생선, 그리고 두부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칼슘의 흡수를 좀 도와주는 영양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타민 D라고 하는 거예요. 비타민 D는 유일하게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데 이 비타민 D는 칼슘을 흡수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예요. 비타민 D가 많은 음식으로는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연어, 표고버섯 같은 식품이 있습니다. 식단 다음으로 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것 바로 운동입니다. 뼈와 근육은 함께 가는 거라고 들으셨죠? 약해진 근력을 키우고 뼈를 강화하는 운동,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운동을 하면서 뼈 자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뼈가 이렇게 세로로 있다면은 그 라인에 따라서 스트레스 주면은 그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는 뼈의 밀도를 높여줍니다. 뼈가 자라고 생성되려면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주위에 혈액순환도 잘 돼야 되고 또 우리 영양분의 공급 그리고 저장이 필요한데 그게 근육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서 근육이 같이 강화되면은 일상생활에서 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오른발 들어서 왼발 서기. 내렸다가 가능하다면은 다리 들고 손 내리고 어깨와 등 근육을 펴주는 상체 운동입니다. 앞뒤 앞뒤 둘 속도를 조금 빨려서 하나 둘 다리 바꿔서 옆으로 옆으로 근력을 키우면서 스트레칭도 되는 동작들인데요. 따로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서 쉽게 수시로 할 수 있는 운동들이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앞에서 엄지손가락이 뒤로 가도록 오른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하나 둘 윤재분 씨는 어떨까요? 근력을 위해 매일 계단 오르기를 하고 있었던 윤재분 씨. 그런데 거기에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일단 제가 먼저 눈에 띄는 게 이게 손을 일부러 이렇게 옆에다 이렇게 붙이고 걸으신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예, 엉덩이 근육 키운다고 이게 엉덩이 힘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느끼려고. 아, 엉덩이 근육이 예. 두 번째 보니까 예. 이 계단을 올라가실 때 이 발 뒤꿈치를 계단 위에다 다 올려놓지 않고 네. 그 발바닥에 반만 계단 위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 반만 올리고 가야 엉덩이 근육이 길러진다 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고 보니 윤재분 씨 발바닥을 반만 디디며 계단을 오르네요. 몸도 좀 흔들리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이 동작이 네. 몸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하지 근력이 약하시고 상체 균형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위험하신 거예요. 예. 가급적이면은 위로 다 올려주세요. 미처 몰랐던 잘못된 습관, 위험 요인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왼발이 앞에 있다 그러면 오른발을 이 왼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예. 또 오른발이 있으면 왼발을 오른발 앞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면 이게 지지면이 좁기 때문에 위험하시다는 얘기죠. 걷는 자세만 고쳐도 안전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네. 아까보다 훨씬 좋으세요. 그래서 이 발을 한 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앞에다 놓지 마시고 발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러셔야 이게 지지면이 넓으니까 조금 안전해지시니까. 이 계단폭의 가운데를 걷지 마시고 조금 벽 쪽으로 걷거나 아니면은 여기 그 손잡이 있는 쪽으로.
생활 속에서 낙상을 예방하는 법. 이번에는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간단한 운동인데요.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놓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하고 힘을 잔뜩 준 상태에서 이렇게 뒤꿈치 들어보세요. 뒤꿈치 들어서 엉덩이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 느낌하고 내려놓으시고 다리를 옆으로 45도 약간 벌려보세요. 이 상태에서 엉덩이하고 허벅지 힘줘갖고 뒤꿈치 들어보세요. 그리고 엉덩이 만져보세요. 지금 엉덩이가 좀 딱딱하게 힘이 들어가죠. 딱딱해. 아까는 말랑말랑했는데 네. 지금 딱딱한. 굉장히 쉬운데요. 그런데 이게 운동이 된다고요? 앞꿈치 드는 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예, 앞꿈치를 안 해봐가지고. 그때는 이런 데 오셔가지고 여기 잠깐 옆으로 저처럼 옆으로 서보세요. 쓰셔가지고 다리 벌려놓고 여기 살짝만 의지하고 뒤꿈치 들고 뒤꿈치 들고 또 앞꿈치 들고 뒤꿈치를 드는 게 자기 체중이 80kg다 그러면 80kg를 위로 들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운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뒤꿈치 들고 앞꿈치 드는 운동 이것을 생각날 때마다 하세요.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지하철 기다리고 있을 때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매일의 운동이 습관처럼 되셔야 돼요. 그럼 낙상 예방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다음 동작도 간단하면서 효과 만점인 운동이랍니다. 등에 기대보세요. 벽에다가. 그리고 등을 한번 떼보시죠. 가능하시죠? 예. 그럼 발을 조금 앞으로 내딛고 다시 한번 등에 기대보세요. 자, 또 한번 등 떼보세요. 가능하시죠? 예. 자, 그럼 조금만 더 앞으로. 등 기대보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발목이나 무릎이나 엉덩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돼서 낙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교수님이 꼼꼼히 다 짚어주니까 직접 와서 나한테 내 개인한테 맞게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그게 너무 좋았는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그리고 교수님이 하나하나 짚어주시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데 몸으로 기억한 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그 습관을 통해서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구멍난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단과 운동, 생활 속 습관을 바꾸는 2주간의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과연 세 분에게 이번 도전은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뼈라는 게 그래요. 이게 좋아지려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뭐 당뇨약 먹고 혈당 떨어지는 거, 혈압약 먹고 혈압 떨어지는 건 쉬워요. 그럼 빨리 나타납니다. 근데 뼈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눈에 보이는 효과가 없어도 꾸준하게 하면 뭐 1년 뒤에 찍었을 때 좋아지고 뭐 이런 게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항상 열심히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내 노후 건강을 위해서는 뼈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신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단도 맞춰서 하면은 꼭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